자, 여기서도 보면 이게 뭐 수육마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훨씬 대단하게 그래서 나는 우습게 보는 이유가 그 있어요. 저번에 박 선생이 이야기를 할 적에 어른이 뭡니까? 어른의 뜻은 뭡니까? 한자를 그래 장어를 갖고 머리가 긴 이렇게 된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 어른이라 하지만은 우리말로 어른이 보면 또 뜻이 또 있어요. 응?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지금 쓰는 법이고 어른이 이 어자는 원만하게 되어진 상태가 또 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상태가 을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그럼 이것이 잘 원만하게 되어진 상태가 계속 힘을 받아들여갖고 더 원만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타난 상태가 을라예요. 을라 알죠? 을라인데 요 을에서 요것이 이제 되어지가 또 나타나가 작용하는 게 어른이에요. 요것이 하나의 지평선에 나타나 있는 상태가 은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얼음. 완전히 얼어 있는 거죠. 딱딱 붙여지가 있다. 되어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른이라 하면은 을이란 걸 우리 뭐를 얘기합니까? 정신을 얘기하죠. 내부적인 이 상태. 이거를 을이라 하는데, 자,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식 참 불간이야. 말 알죠? 을이 빠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더 쉽게 하면 을 빠진 정신 빠진 놈. 요즘 정신 빠진 사람 많아요. 이 을이 내부적인 성숙된 것이 밖으로 진행하여 나온 상태가 얼굴입니다. 자, 얼굴이라도 또 요것만 가르치는 게 아닌데 우리 요면만. 요면이 우리 몸을 잘 나타내지만은, 대표를 하지만은,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자체를 봅니다만은, 그 사람의 나타내는 바 뭐냐? 행동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 즉, 내부적인 그 성숙도가 밖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착하게, 이렇게 산 사람 얼굴에 그 딱 착한 게 나타납니다. 행동이라든가 얼굴 모습에.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40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라. 왜? 인생을 이상하게 잘못되게 거꾸로 생겨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말은 하는데 빨갛다는 말, 이게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또 눈이 벌게가 설치는 그러죠. 눈이 벌겋다는 건 충혈됐다는 얘기인데, 눈이 충혈되면 어떤 상태에 충혈됩니까? 한마디로 눈에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갖고 그것만 노려보고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것도 말도 한자에 나옵니다. 요 말이 어떻게 적용되느니 하는 거에 나오는데, 옛날에 얼하 하는 게 그게 네, 얼하. 얼하는 백제 때 임금을 갖다가 얼하라고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해동유세라든가 또 삼국사기 거기 또 그다음에 어디야 구한서가 이고 무슨 쓰고 위지 동리전 이런 데 보면 왕을 일러 얼하했다. 얼을 갖다가 하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요걸 바로 하. 우리가 하면 중국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발음이 나와요. 리을 받침 발음이 항상
탈락되고 이러다.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자에 거기 볼락하면은 어떻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옮기느냐, 응?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중국의 본토 음하고 우리가 또 선음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 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본래 음을. 왜 그러냐? 저 일본의 서울을 동경이라 그러는데 저것말로 일본말로는 뭡니까? 도쿄죠. 그죠? 지명이라든 인명 같은 거는 그 현지 발음을 따라야 되는 게 정확한거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왜 음악하는 모차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독일 측에도 모차르트를 발음 안 합니다. 모차르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근데 그 본래에 타고난 그 사람의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지역, 저기, 최지연인데, 우리가 부를 적에는, 서양 사람이니까, 최지연? 하면 뭐, 뭔 소리인지 알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한 가지 또 하면은, 대조영이가 무슨 나라를 실었습니까? 발해는 중국 한족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발해가 아니고 해동성국이라고 그랬어요. 또 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진국. 또 해동성국. 해동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 이렇게 발해라는 명칭은 중국 한족들이 자꾸 갖다 붙인 거예요. 한족들이 역사 농간을 참 잘합니다. 똑같이 있어도 자꾸 봐요. 이 청나라도 원래는 고구려 땅이잖아요. 고구려 부소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구려가 마라 이름은 망하고 그거 집권세력은 망했지만 그 백성들이 어디 갑니까? 뭐 요해표 같은 게 아까 확 적발시키면 모를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만주족도 오랑카이족으로 나누고, 또 뭐 여진도 숙여진, 생여진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고, 자꾸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또, 나눠놓고 여기는 해동성국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 자꾸 발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자, 대조영인데, 대조영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걸걸중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조영이 아버지가 걸걸중상 그래요. 대조영이하고 같이 동시대 때 대조영이와 같이 어울리던 그 인물이 한 게 있는데, 걸사비오라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걸사비오. 걸사비오 있어요.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 글이, 우리말, 크다. 클. 클을 갖다가 음을 걸로 놨어요, 거예요. 그럼 걸중상이에요. 클중상. 그럼 클 대자로 붙이가 그 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대조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걸걸중상이 해놓고 어떤 때는 대중상이라 해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해야지 이해하는데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슬제라는 건 내가
딱 쌀이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요 글자는 각골문에 이렇게 나타나. 그럼 요거는 뭐냐? 글자 그대로 세웠다. 근데 여기서 딱 소리를 딱 내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박았다. 새로 세워 박았다. 말뚝 박았다 하는 말 들어봤죠? 말뚝 박았다 하는 거는 뭐냐면 입주 증거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주 증거는 바로 기둥을 세우고 그 주지를 딱 정했다는 얘기예요. 말뚝 박았다. 새로 세워 박았다. 새로 세워 박은 거. 안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이냐? 그쵸? 이참에 기호적인 이런 뜻을 또 한 개 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쟤는 바로 말뚝 박고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결여된 글자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할 적에 혼자 쓰죠. 그게 뭔 뜻일까요? 요거는 여자다. 여자다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래서 요거는 해 떨어질 때를 혼이라 그랬죠. 항혼에 두루쑥 하잖아요. 항혼이라는 거는 해가 떨어지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물해, 해저물 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보통 일반 사람이 이야기하나? 결혼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저녁밤에 결혼을 해서 그걸 나타낸 것이다. 이거예요. 요거 전체의 뜻을 여기에 여자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요 뜻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자하고 저녁에 어두워지는데 여자하고 그 무슨 상관이 없어요. 억지로 결혼이라는 거기에다가 맞춘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낱낱의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요 시자는 요거는 시는 요걸 했죠. 쉽게 사람이 시 내린다. 그럼 시 내리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 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더하면은 여자와 시 내리는 사람이 둘이 결합됐죠? 여자가 있고 시 내리는 남자가 있으면 어때요? 여자한테 같이 둘이 해가 합방을 해서 시를 내리구나. 그 뜻이 나오죠. 요게 이런 뭐라 붙었냐? 고날이란 얘기. 시 내리는 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항원할지가 혼자로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낱낱의 글자를 뜯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요 글자에 대해서 뜻이 배웠죠? 네. 뭘 했습니까? 서이다. 설모 있다, 서인다. 응? 그죠? 자, 그럼 한 가지 내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개 낼게요. 여기 뭔지 압니까? 이렇게 써요. 네? 당신 할지게 신자고 자신 할지게 신자돼요. 그래서 몸신자라 그럽니까? 맞아요? 그럼 뜻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스스로 더하기 제주 때. 뭔 뜻입니까?
응? 응? 요거 스스로 할 거다, 이거. 스스로 서인다, 설모있다. 우리 몸이란 거는 모든 기관 작동이 스스로 착착착 움직여져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엄청 써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글자를. 스스로 서 있는 것, 또 스스로 설모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 요거는 오늘날의 첩인데 한번 내가 몇 번 설명했죠? 네. 그러면 자, 아이 동자를 한번 봅시다. 아이 동자는 이렇게 그려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을리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 마을리자는 뭐냐? 마을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밭에 씨 뿌리고 터가 있고 또 씨 뿌리는 밭입니다. 여기 설립다 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세웠다 써야 놓는다 이 뜻이에요. 그때 옛날 글자를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숫자는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봅시다. 요 부분은 써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밑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눈입니다. 본다. 요거는 밭이에요. 요거는 씨를 뿌리고 밭에서 터에 치를 뿌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도. 자, 요건 요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묶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전체의 뜻을 메워봅시다. 씨 뿌리는 밭에 세워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응? 세워놓고. 그럼 왜 세워놓고 보느냐? 동이라는 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보통 한 5살에서부터 10살 전에 그때를 동이라고 합니다. 10살 전에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네 뻘뻘거리고 댕기고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습니다. 애기 조금 얼라는 업고 하면 되고 밭에서 일할 적에 하면 되는데 요놈은 덩치가 조금 커졌기 때문에 업으려면 무겁기도 하고 그렇다고 혼자 나놀라기 위험하기도 하고 참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런 농촌의 그 풍습이 있었어요. 애를 그 바깥가운데다가 바위 같은 데 나무 같은 데 딱 줄로 해가 매어갖고 근데 멀리 못 가도록 딱 함수 일하다가 보고 했어요. 바로 그 풍습이 나타난 거예요. 요게 그림으로. 무슨 수영반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형표이란 것은 모양을 그려서 뜻을 나타낸 거예요.
요거 역시도 똑같습니다. 요 글자는 뭐냐면 여긴 요 글자는 묵불 속자입니다. 묵불 속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묵불 속자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는 이 동자를 옛날 고체에 보면 이런 자가 있어요. 요렇게 된 자가 있어요. 요렇게 해갖고 요런 자가 있어요. 요자, 요런 자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동자의 원형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자의 원형은 바로 나무목에다가 태양이 들린 것이 동자의 원형입니다. 요거는 뭐 정말 동자가 집이죠. 요거는 뭐냐, 자루에 물건을 닫고 자루를 딱 묶었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바로 속자로 변하는 거예요. 묶을 속자 있죠? 묶어놔. 자루에 딱 앞니가 딱 앞니를 묶어놓은 게 여기 묶을 속자예요. 묶을 속.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맞아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자를 오랜 세월 동안 써오면서 글자가 참 많이 변합니다. 진태하 박사도 저렇게 쓰면, 예? 진태하 박사도 저렇게 쓰면 자루를 갖다가 요 자루에 했는데 요 동이라 그러지? 예, 요거라 그러지? 예. 그게 중국 사람 해석을 이어받은 거야. 중국 대만 학자 중국 다 그래. 일본 학자도 그래. 잘못하고 있네. 그럼 같은 글자가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얘기했다 항상 제일 같은 글자가 요거로 쓰는 거. 그치? 요것도 요렇게 표시하고 또 달도 요렇게 표시하고 또 뭐와 같다 하는 것도 요렇게 표시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대. 그 요렇게 요거다 하는 것은 영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루 묶고 난 게 무슨 용 동의했다는 게 다 관계 있어. 아주 간단하냐. 나무를 갖다가 나무로 읽고 태양이 나온다 하면 딱 해석되는 걸. 바로 우리말 동투다. 그래서 내가 여러 글자를 하는 것이 뭐냐면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만나 봐라. 요거는 벽이라고 읽어요. 벽은 뭐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오는 걸 쫓아버린다. 올라가는 걸 쫓아. 그래서 벽삭 하면은 나쁜 견이 못하게 오게, 못 오게 쫓아버리는 게 벽사예요. 가까이 못하게 하다. 그럼 요거에서 요건데, 이건 뭐냐? 돌아 있는 사람이죠. 사람. 요거는 뭐냐? 끄덕끄덕 내세웠죠. 끄덕끄덕 내세워. 이게 뭐냐? 끄덕끄덕 오지 말게 봐라. 뒤돌아가 하고 내세워. 여기 물리신다. 그러면 요자에다가 가까이 못하게 할 벽자입니다. 요걸 한번 붙여봅시다. 뭐자예요? 피할 피자가 되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간다.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근데요, 저 중국 그래 저 영화를 보니까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지방의 말투가 피할 피자라 그러는데 피할 피, 그죠? 피할 피는 비열 중국어로 하면 비업이 피업으로 나오니까 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비는 뭐냐? 비켜간다, 비켜라. 중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지방인 그 사람이 비켜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 어? 앞에 막 말 타고 가면서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켜라 하면 가는 걸 봤다. 우리말이 중국 지방에 다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자, 이 돌려 세우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돌려 세우다로 읽었어야 돼요. 돌려 세우다 하면은 요거 뜻도 나오고 요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돌리다 하는 뜻만 또 쓰기도 하고 세우다 하는 뜻만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잘 돌아가고 부분이 어딥니까? 팔이죠. 그러면 요 살붙이를 딱 붙이면 여기 팔비자예요. 제일 잘 돌릴 수 있는, 돌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간은 왜 간이라고 했을까요? 간은 그 때문에 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죠. 막아내는 작용을 하는 살덩어리다. 간은 방패 같잖아요. 방패는 막아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뜻이 통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해지요.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정리했잖아요. 시로도 읽고 불로도 읽는다 했죠. 불이라도 읽고. 불, 요 글자는 불 혹은 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이 나와요. 서시, 서불 혹은 서시 읽고 서불이라고 이렇게 해요. 누구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진시황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진시황이 도교에 현혹돼갖고 천년만년 살고 싶어가 동남동녀 3,000명을 큰 배에다 태우고 이 서불이라는 사람한테 불로초를 찾아온나 이렇게 명령을 해가 서불이라는 사람이 또 한국 해안으로부터 쭉 가가 저 일본까지 갔다. 응? 그 어떤 사람은 서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서불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바로 불로도 있고 시로도 있는데 불임금이 바로 시장을 만들었거든. 염제 불임금이. 그래서 불로도 있고 시장시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거는 그럼 뭘 뜻하노? 이건 페레노는 불은 뭐예요? 분다. 분위기 뭡니까? 호흡한다, 분다. 부는 살덩어리, 페레나스네다. 그 다음에 밥의 음을 빌어서 위를 나타내요. 밥통. 요거를 밭으로 읽는데 밭의 음과 바다의 음이 비슷하죠. 거기다가 밥이 들어가는 살. 또 전번에 한번 했다시피 만져볼 수 있는 살, 신.